2부에는요. 우리 장미 변호사가 이 비워지는 자리에 저희 뉴스다이브에 첫 출연하시는 분인데요. 봉지욱 기자가 오늘 출연을 합니다. 그리고 한겨레의 황준범 논설위원도 함께 출연을 하는데 두 분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두 분 들어오시는 동안 이 얘기도 좀 하죠. 그 의대 정원 2,000명 늘리는 거 이게 설명이 안 됐었잖아요. 왜 2,000명이냐가. 근데 내용을 감사원에서 들여다본 것이 오늘 결과가 나왔는데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2,000명 만들었다는 얘기죠. 처음에 복지부에서는 500명 증원, 900명 증원을 예고했었는데 윤석열이 이를 거부하고 2,000명을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그러면 500명 했다, 900명 했다, 2,000명 가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윤석열이 그러면 그때마다 혼란이 있을 거라면서 2,000명 한 방에 올리는 것을 주장했다는 거예요. 감사원 결과가 나왔는데 두 분한테 이 얘기를 좀 듣고 우리 봉지욱 기자 만나보도록 하죠. 근데 뭐 이 얘기는 뭐 2,000명 주장한 거는 윤석열이 아니라는 얘기가 확인됐잖아요. 예. 김건희였다. 뭐 다른 얘기 필요도 없다. 뭐. 그러니까 무조건 2,000명이었다. 뭐 더 이상 사실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밑도 끝도 없는 2,000명. 이거 근데 국정 운영할 때는 숫자를 잘 봐야 되는 게요. 우리 자연과학은 숫자가 나오는 게 수리학적으로 정답이 나왔습니다. 인문사회과학이라든가 정책 운영에서의 숫자는 전부 다 임의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임의의 기준에 논리적 정합성을 부여하는 거 이게 실력이에요. 이게 정부의 실력이에요. 500명이면 왜 500명인가? 700명이면 왜 700명인가? 이걸 설명을 내놔야 되거든요. 제가 당직자로서 실무자로서 일을 할 때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 뭐 위원을 추천하거나 몇 명을 할 때 그게 왜 몇 명인가? 예를 들자면은 지방의원 대표 1명, 단체장 대표 1명, 광역단체장 대표 1명, 뭐 이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도당 위원장 대표 1명, 뭐 이런 식의 만들어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정당 운영하다 그런 게 무너져요. 그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정당의 실력이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부의 실력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숫자 애매할 땐 3579로 가죠. 그건 3579는 고스톱 논리인가? 아무튼 2,000명은 지금도 이해가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결국 이거는 임의의 기준을 하늘의 뜻에 의해서 정했다. 하늘라고 봐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황금 돼지띠 수험생들이 피해를 봤다는 거잖아요. 작년에 그렇게 의대 증원 갑자기 늘리면서 그 사람들은 뭐 이득을 그렇죠. 받고 올해 시험 보는 사람들은 진짜 지금 피 보고 있다는 얘긴데. 뭐 기재부에서 재정 건전성은 뭐 40%냐 50%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거 다 임의의 기준이거든요. 근데 그걸 잘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요. 그만큼 실력이 없었다라는 게 또 반증이 그렇죠.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실력이 없으니까 이제 하늘만 쳐다보는 거죠. 천공. 예. 자, 말씀드리는 순간 오늘 또 함께해 주실 두 분이 나와 주셨습니다. 먼저 한겨레 황준범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뉴스다이브 첫 출연이신데요. 요즘 뭐 이분은 수식하는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매봉쇼까지 하시더라고. 예, 봉지욱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요새 본인은 어떻게 소개하고 다니세요? 뭐 딱히 직함이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작가라고 해야 되나? 네. 다양한 일을 합니다. 예. 지금 뭐 방송 진행하시는 거,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는 거, 그리고 뭐 여러분도 많이 보시는 채널에서 다양한 형태로 또 출연하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무엇보다 봉지욱 기자의 취재력에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하고 또 새로운 사실을 알면서 또 분노를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분노는 왜요? 그러니까 봉지욱 기자가 취재해온 새로운 내용을 듣고 오늘은 그거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 검사들이 이화영 부지사 재판에서 화낸 그러니까 거. 구두로 퇴정을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서류를 내고 기피 신청을 한 것도 아니고 그 우르륵 말하고 나서 우르륵 나가버렸던 사람들. 그 실명을 또 오늘 공개를 하셨더라고요. 일단은 사실은 원래 재판을 하면 판사가 검사 물어보거든요. 누구 나왔는지. 예. 근데 이상하게 이 재판부는 그 절차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제 저희가 취재를 통해서 4명의 검사가 들어갔고 그중 3명은 직간접으로 이화영 사건에 좀 관련이 있어 보이는 분들이고 1명은 공판검사였는데 말씀하셨듯이 이제 재판부 기피 신청을 그럼 갑자기 한 것이냐라고 봤을 때 그게 아니라 이제 A4 한 장에 쭉 써와서 미리 써왔어요. 읽었죠, 그것도 그냥 들어와서 바로 그런 게 아니고 오전에 그냥 그 공판 진행을 하고 오후에 잠깐 쉬었다가 이제 증인 채택을 가지고 좀 왈가왈부하다가 원래는 이제 그 검찰 측에서 교도관 4명을 증인 신청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재판장이 보기에는
국민참여재판 5일밖에 안 하는데 이거 뭐 이렇게까지 필요 있냐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핵심적인 교도관 한 분이세요. 예. 딱 지금 술을 구매한 날이 특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소주 4병을 편의점에서 사서 생수병 3통에 이제 소주가리 일명 소주가리를 한 날이 특정이 이것도 되기 5월 때문에 17일. 5월 특정이었어요. 17일. 예.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그 전에 검찰 측의 입장은 뭐냐면 날짜를 특정해라라고 해도 날짜가 특정되니까 이제 재판을 못 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배째라예요. 근데 여기다 써와서 이제 황당한 거는 갑자기 이걸 읽는데 그 읽기 전에 처음에 교도관 4명 증인 신청을 요청하다가 안 되니까 그럼 저희 42명 하겠습니다. 교도관만. 네, 예. 교도관 그러면 지금 뉴스타파가 작년 9월부터 재판을 해왔는데 1년 넘었잖아요. 예. 지금 증인 신문 3명 했습니다. 와. 예, 1년 동안 검찰하고 그 피고인하고 또 예. 검찰이 한 번 또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재판이 열린다고 보면 1년에 할 수 있는 사람이 10명이 안 될 거예요. 근데 5년 6년 42명을 한다는 그렇죠. 근데 이게 전체적인 증인은 64명이에요. 그렇죠. 네, 예, 검찰이 교도관만 요구한 지금 사람. 근데 이제 42명 국민참여재판 5일 동안 하는 그러니까 42명 교도관 외에는 네. 검찰이 요청한 거의 그대로 됐어요. 다 받아줬는데.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자기가 이제 자기들이 요청한 대로 거의 다 되다 보니까 일부러 얘들이 이제 작전을 짜와서 했는데 보면 이제 수원지검 검사들이잖아요. 수원지검 검사들인데 공교롭게도 18명 일종의 그 항명 검사장들이 있었잖아요. 검사장들. 근데 예. 박재혁 수원지검장이 얼마 전에 퇴임식을 예. 했는데 이제 검사장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벌어지다 보니까 그렇다면 평검사들이 뭐 알아서 한 게 아니냐 이게 그게 아니라 준비가 돼 있더라. 근데 미리. 대검찰청이나 법무부에는 보고가 안 돼 있더라라는 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재판을 그냥 깽판을 치고 엎으려고 작정을 하고 한 웃기는 거예요. 게 뭐냐면 이래놓고는 어떻게 대통령이 이 건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기피 신청하면 나가는 게 당연한 규정인데 규정에 따라서 했는데 왜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 그랬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규정에 따라서 하려면 신청서 내야 되고 재판장한테 얘기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게 필요한 건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구두로. 자기네 멋대로 우리는 기피 신청합니다. 이 재판부 더 이상 안 됩니다. 이러고 나가버린 거잖아요. 그건 규정하고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김영현 변호인들, 뭐 이하상, 권우현 등 그들의 지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 검사들이 이제 기피 신청하면서 그냥 퇴정해버린 것에 대해서 엄정한 감찰 지시를 했다라는 뉴스가 나온 거잖아요. 그만큼 이 재판은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취지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그 공판, 그제 공판이죠. 이게 10차 준비기일이었다. 네. 이렇게 준비기일 길게 합니까? 안 하죠. 이렇게 길게 할 근데 필요가 없어요. 준비기일을 10번을 했다는 거예요. 국민참여 재판이기 때문에 예. 국민참여 재판은 그 국민들이 바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생업에 종사하는 가운데 오기로 다 돼 있어요. 12월 15일 날짜가 바뀌어서 통지서까지 다 갔는데 250명 5일 동안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우리 국민들은 배심원으로 이제 활동을 그렇죠. 하는 건데 예. 다 그럼 나름대로 지금 그날 스케줄이고 뭐 국민들이 다 조정을 해놨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상태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근데 국민참여 재판은 앞에 준비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5일 동안 집중 심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준비를 많이 하는 건 맞는데 그럼 충분히 빨리 준비를 해서 자기들이 이제 소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예 이 검사들이 마음이 없구나. 그냥 그럼 깽판 아니 치러 게다가 왔구나. 국민참여재판 저도 해봤거든요. 예. 근데 5일씩 하는 재판은 거의 그렇죠. 없어요. 그렇죠. 실제는 그럼 풀로 했을 때 5일이라는 실제는 거고. 이제 하루 정도 원래 보통 해요. 그래서 아침부터 밤까지 하고 12시가 넘어서 끝나더라도 배심원들의 이제 결정까지 듣는 방식으로 이제 하는 최대한 건데. 국민들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예, 하는 그렇게 것이 해야 취지인데.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이 부장판사가 사실은 되게 그 공정하게 하려고 5일이나 사실은 시간을 잡은 줬고 것이고. 검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많이 이제 맞춰줬는데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험친구닷컴 광고를 시작합니다. 이 보험친구닷컴 부담되는 보험료 알듯말듯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1844-0585로 전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처럼 누구나 다 아는 보험부터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까지 모두 상담이 가능한 보험친구닷컴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지금 보이는 QR코드를 이용하시거나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셔도 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깡패네 깡패. 이 검사들은 뭐 흔히 하는 말로 침대 축구 재판 자체를 네, 아주 웃기죠. 늘리거나 아니면 이제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게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거기서 지금 증인만 64명을 신청을 해가지고
뭐 하여튼 자신들의 기술을 부리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깽판을 치기 위한. 아니 게다가 기술을. 이 재판이 왜 열리냐면은 그 연어 술파티 그 그러니까요. 관련하고 자기네들이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얘기를 하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증이라고 막 우기면서 사실 억지 기소를 해가지고 이 재판이 이루어지는 이게 거거든요. 이루어지고 있죠. 그럼 자기네들은 그거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그때 국회에서 다 봤잖아요. 그 사람들이 네. 어떻게 막무가내로 행동하는지.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고 아니 왜 재판부가 우리 말 안 들어주냐 왜 5일이나 하면서 60 몇 명을 왜 안 해주냐 말이 됩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원래 검사들이 저 취재하시다 보면 만나실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이렇게 좀 쪼잔합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 재판에도 네. 저도 이제 재판 받고 있잖아요.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그렇죠. 검찰이 처음에 100명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아 증인 신청을. 네, 증인 신청 100명 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뭐 동참회 하나? 판사가 그 100명 안 된다고 하니까 주요 증인만 해갖고 29명 정도 해요. 29명도 엄청 깁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어쨌든 국회에서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위증을 했다는 거면 그 법사위에서 의결해서 고발을 했잖아요. 예. 그때 이제 주진우 국민의힘 예, 의원 예. 얘들이 이제 했는데 문제는 그럼 검찰 입장에서 정말 위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수사를 먼저 해야 됩니다. 어허. 수사를 한 다음에 기소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럼 수사를 하려면 당시에 교도관들이 항상 이 피의자들과 같이 있었으니까 그럼 교도관들을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교도관을 단 한 명도 조사를 안 했어요. 그 뭐 전화해서 물어봤다는 정도는 있어요. 그거는 또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고. 이거는 이제 위증을 했으면 그러니까 되게 이제 재판장도 아마 열이 엄청 받았을 것 같은데 너희는 수사를 아무것도 안 해놓고 갑자기 와서 이걸 법원에서 지금 조사를 하겠다는 거야? 라는 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정권이 바뀌고 상황 변경이 된 데다가 법무부에서 지난 9월에 감찰을 했잖아요. 법무부에 정확한 실태 점검을 했습니다. 예예. 실태 점검이란 건 정성호 장관 들어서고 강제 수사도 예. 아니고 그냥 있는 자료를 가지고 본 건데 봤더니 교도관들이 이제 출정 갔다 와서 일지에 검찰청에서 어떤 부적절한 일이 있으면 다 써놨고 일부 교도관 이제 작년 4월에 수원지검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자체 조사를 해보니까 이화영이 저기 주장하는 술파티 연어회 이것도 말이 안 되고 외부의 음식 자체가 일체 반입된 적이 없습니다. 그랬죠. 보도자료를 내고 모든 언론이 다 받아 썼잖아요. 근데 법무부가 실태 조사해 보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야. 근데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건 뭐냐면 오늘 오전에 보니까 아니 이 검사들은 이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렇게까지 하지라는 생각을 의심이 들잖아요. 퇴정했던 그 검사들. 네. 예. 4명의 검사 중에 이제 3명은 수원지검 형사 6부예요. 형사 6부인데 그 중에 한 명의 검사는 제가 기록에 보니까 이화영 사건에 조사를 참여한 검사입니다. 예. 박상용 외에 경기도 뭐 공무원이나 예, 예. 많이 조사를 했잖아요. 어찌됐든 이 이화영 사건에 지금 조사 참여한 공무원이고 나머지 둘은 보니까 다 이분들이 이제 수원지검 형사 6부인데 제가 오늘 제 그 개인 채널 오프 더 레코드 채널에 법무부 그 실태조사 감찰 결과 요약본 예. 전면 공개했습니다. 들어가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자 정확하게 다시 한번 네. 얘기해 줄까요? 오프 더 레코드. 봉지욱의 오프 더 레코드. 제가 오늘 거기 들어가시면 법무부 감찰 결과에 대해서 요약본 10장짜리 공개를 했는데 그것만 봐도 그러면 이제 법무부가 해봤더니 검찰 얘네가 대놓고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했는데 밝혀졌죠. 예, 예. 근데 거기 내용이 뭐가 있냐면 1507호, 1509호에 있는 검사의 이름은 안 써놓고 검사실, 여토 검사, 사무실? 검사, 예. 검사 그 방 번호 예. 그걸 써놨습니다. 아. 작년 4월에 수원지검에서 그 실태 조사를 아하. 해가지고 사건을 조작했잖아요. 조작 발표를 했잖아요. 예. 이 조작 발표를 할 때 그러니까 15층에 있는 그 검사실은 전부 다 형사 6부예요. 작년에 실태 조사할 때 허위로 조사해가지고 허위 발표했잖아요. 예. 그때 이 형사 6부 검사들이 그렇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네. 오늘 이 이화영 부지사 변호인들이요 이 검사들 4명을 고발했어요. 아하. 그리고 기자회견도 했어요. 이화영의 변호인들이 피고발인들 이 4명의 검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오늘자료 고발했다. 이유는 법정 모욕죄와 직무유기죄를 처벌해달라는 그렇죠. 것이다. 예. 검사가 검사 역할 제대로 안 한 거니까. 예. 지금 이 내용을 우리 봉지욱 기자가 사실관계를 쭉 설명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엄정 감찰을 지시했다는 부분에 좀 긁힌 정치인들 그리고 또 혹은 뭐 보수 언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렇게 쭉 찾아봤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페이스북을 보면 대통령이 자기 공범 이화영을 위해서 재판 담당 검사들에 대한 수사와 감찰 지시를 했다. 대장동 불법 항소 포기의 연장선이다. 뭐 이러면서 김만배 일당 재벌 만들어줬으니 이제는 이화영을 봐줄 차례인 것이다. 대통령이 사익을 위해 수사지휘를 하는 명백하고 중대한 불법이자 범죄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게 요청을 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탄핵 그리고 특검의 발의 국정조사 이런 것들을 해서 대통령의 이화영 편들기를 막아야 한다. 이런 글을 썼어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은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 있었는데 이런 나라가 어딨냐.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니까 이 모양이다.
라는 말이 끝나자마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너도 범죄자다. 지금 피고인으로 유죄받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를 했던데요. 예. 이것은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저항을 하는 게 저는 너무 이상한 광경들이 연출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JYP는 한마디 해주시죠. 이거 결국은 대북 송금 문제가 윤석열 정권 차원의 조작이었다라는 게 드러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예. 본인들이 찔리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오바해서 지금 참 그러고 있는 거죠. 오바해서 참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한동훈 같은 경우는 이해 당사자죠. 본인이 법무장관으로 재직할 때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이 이제 대장동과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를 했고, 그랬었죠. 예. 지금 두 사건에서 뭐 남욱이랄지 정민용이랄지 여러 당사자 피고인들이 지금 법정 폭로가 나오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녹취록이 네. 조작됐다라는 정황들. 네. 예, 대장동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렇고 예. 이화영 부지사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소위 말하는 연어술 파티. 그렇죠. 이 이야기로 뭐 진술 세미나 지금 등등 이야기가 이게 있으니까. 무슨 술 파티 이거는 그냥 약과고요. 예. 지금 법정에 아직 이화영 그 위증 재판부에 서울 고검에서 감찰 수사한 중간 상황은 지금 안 왔어요. 제출하라고 아하. 했는데 수사 중이다 해서 안 왔는데 예. 법무부에서 잠깐 조사한 거 그거만 갔는데 그 서류가 꽤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 근데 요 상황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재판부에 이제 기피 신청하기다 써왔다가 오전에 안 한 이유가 있죠. 어떻게든 이제 버텨보려고 하다가 이제 판사가 얘기를 합니다. 법무부에서 실태 조사 자료가 왔다. 이거 보면 증인 신문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다. 어허. 17일. 여기 그냥 다 물증이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까지는 그러다가 오전에 그 상황을 보고 그렇죠. 더 이상 안 되겠다 점심시간에 생각하니까. 왜냐하면 아직 어떡하냐 어쩌다 그 이렇게 순간에는 검사도 피고인의 변호사도 법무부 실태조사 이 내용 몰라요. 몰랐죠. 에헤. 지금 제가 오늘 공개한 건 요약본이잖아요. 예, 10장 예. 요약본일 뿐이고 그 요약본이 10장이면 얼마 몇백 장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군요. 그거를 이제 판사가 다 검토해서 보고 와서 여기 다 있네. 그냥 이대로 하면 되겠네라고 이제 되니까 갑자기 이제 검찰 측에서는 불공정한 재판이다. 이건 불공정한 소송 지휘를 판사가 하고 있다. 이러면서 나가버린 거죠. 검사들은 본인한테 불리한 거 아니면 다 불공정하대요. 아니 이건 반대죠. 대부분 피고인이 이제 그러니까. 불공정한 재판 주장을 하는데 그게 이제 진풍경이 벌어진 건데 어찌 됐든 제 생각에는 공판에 들어간 검사들이 직간접으로 대북 송금 조작 사건에 연루가 돼 있고 한동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 모르게 충분히. 일선의 검사들이 나는 이재명이 너무 싫어갖고 이거 조작해야지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충분히 설득력 있는 지금 지적을 해주신 건데 이게 그 해당 검사 뭐 이제는 이름 다 아는 박상용 검사 이 사람은 지금 이 상황에서도 계속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잖아요. 네. 부인할 수밖에 없죠, 그거는. 네. 그 이렇게 부인한다고 해서 그게 부인이 되나? 지금 이 정도 나온 것 같으면?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서울 고검에서 감찰로 하다 수사를 전환을 했는데 쌍방울에 대해서 압수수색하고 많이 했어요. 예. 지금 곧 쌍방울 김성태나 구속영장 청구를 할 것 같습니다. 예.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어요 지금. 근데 문제는 지금 쌍방울이 타깃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검사들이 타깃인데 검사들에 대해서 서울 고검 감찰팀이 직접 수사를 못 합니다. 일단은 공수처에 이제 검사의 그렇죠. 비사실 예. 통보를 해서 공수처가 우리가 못하고 당신들이 하세요 회신이 와야 할 수 있어요. 예. 요 상황에서 지금 딱 중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수처 처장부터 지금 또 딱 기소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우선 와해가 됐는데 예. 이제. 네. 야 이것도 사실은 그런- 특검 사항이야. 생각을 해보면. 보험친구닷컴 광고를 시작합니다. 이 보험친구닷컴 부담되는 보험료 알듯말듯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1844-0585로 전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처럼 누구나 다 아는 보험부터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까지 모두 상담이 가능한 보험친구닷컴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지금 보이는 QR코드를 이용하시거나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셔도 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